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큰손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내용이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대한민국 갭투기 큰손들의 정체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나라 주택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주택 임대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수백 채를 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큰손이라는 자들이 신용불량자나 재산이 전혀 없는 명의만 빌려준 빈털터리 바지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갭투자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돈 많은 큰손들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기성이 농후한 신종 임대 분양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문제가 된 빌라는 서울 강서구 일대의 빌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빌라에 관한 거래에서 빌라 수백 채를 가진 주택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실제 파산하거나 잠적해서 세입자들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 소유주는 전국에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큰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은 전국에 49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랭킹 4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의 큰손은 주택 590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이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5건의 보증보험 사고가 터진 상태입니다. 빌라 한 채에 2억씩만 해도 500채면 1000억 원 가까운 재산가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큰손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와 그들이 어떻게 무일푼으로 자본도 없이 수백 채의 다주택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소유주택은 주로 빌라입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의 특성과 계약 당시에 실소유주 확인이 어렵다는 계약 구조를 이용한 갭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갭투기 수법을 살펴보면 첫째, 건축주가 빌라를 건축하면서 분양대행사와 합의를 해서 빌라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이때 건축주는 땅값과 건축비 또 수익률을 계산해서 본인에게 입금시켜야 할 희망매매가를 정하게 됩니다. 흔히들 입금가라고 합니다. 둘째, 입금가가 정해지면 분양대행사는 건축주의 희망가격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부대 비용과 본인들이 챙겨야 할 분양대행료 또 바지사장과 세입자를 구할 때 지불되는 중개수수료 또 바지사장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 등을 건축주가 요구한 희망가격에 더해서 빌라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분양가가 됩니다. 셋째, 분양가가 정해지면 분양대행사는 세입자를 구해줄 중개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찾습니다. 이때 분양대행사와 중개업소는 미리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을 합니다. 가령 세입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 얼마, 또 바지사장을 함께 소개해주면 수수료 얼마,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분양계약서는 업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세입자들에게
비싸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가격이 실제 분양 가격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는 별도의 리베이트가 지불이 됩니다.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500채면은 수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지 사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손입니다. 무일푼에서 수억 원의 돈을 벌면서 큰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지 사장은 아무나 못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책임도 있고 해서 일반인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 몇백 채씩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어서 바지 사장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바지 사장이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 또 중개업자, 바지 사장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건축업자는 본인들 건축비 받아가고 분양업자는 분양 대행료 챙겨가고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받아가고 바지 사장은 리베이트 받아서 생활비로 탕진하고 그러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를 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되는 것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집행권한을 받아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매 낙찰가는 전세 가격의 60%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SNS를 통해서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본인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총 11,029채나 됩니다. 이들 주택이 모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자금이 넉넉하지 않는 서민들이나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이나 또 사회 초년생들 또 신혼부부들은 서울의 아파트 임대 가격이 5억에서 6억 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억 원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약점을 노린 분양업자들은 아파트 대비 부담이 적은 빌라 전세를 찾는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우죽순으로 빌라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갭투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차익으로 집을 매수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빌라 갭투자는 빌라의 깜깜이 시세를 활용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일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여 받아서 그 차액을 건축업자, 분양업자, 중개업자, 바지 사장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소유한 10,0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이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이 전세 제도에 관한 문제점도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계약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큰 손들의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